사실은 이제 딸이 유나가 갑이고 제가 을이에요. 그렇지. 원래 딸이 갑이지. 검정고시를 딴다든지 그런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그거의 의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내가 걔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지금도. 딸 같지 않아요. 내 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연예인 동료나. 동료? 유나랑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지는 않아. 불편하다고요? 딸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전화해서 야 어디야 뭐해 이렇게 할 수 있지가 않다니까요. 그거를 유나는 불편해할 수 있다니까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저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조금 좀 자세한 그런 대화 있잖아요. 엄마, 딸이 할 수 있는 소소한 그런 대화 평소에 많이 안 하는 편이실까요? 대화는 하는데 속에 있는 진짜 깊은 대화나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래랑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안 불편해요. 근데 딸이랑 이렇게 있으면 좀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조금 불편한 느낌?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얘 시간을 뺏는 것 같고 약간 조금 오래 있기가 오히려 나래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럼 따님분도 좀 불편해하세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눈빛을 보면. 아니 근데 그러면 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나름의 조혜련 씨만의 생각도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드려요. 뭐 서로 굉장히 쿨할 것 같은데. 알겠어요. 네. 내 마음을 걔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만일에 딸이 앞에 있으면 얘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성향이 둘이 너무 안 맞고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쿨하게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내 말 들어. 이게 딱 맞아. 유나 이렇게 해. 그러면 걔는 그거를 처음에 부정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걸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얘가 되게 불편해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나를 힘겨워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니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가 이제 점점 많아져서 아예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갑자기 독립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주 쿨하게 얘기했죠. 그래라라고. 아니요. 정말? 진짜? 아니요. 응? 얘기를 잘 안 해요. 독립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그렇게 쿨하게 쿨한 딸과 쿨한 엄마로 남은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독립하겠다. 오케이, 쿨하게. 너 독립된 공간이니까 엄마가 너 그 공간을 침해하지 않을게. 오케이, 쿨하게. 유나가 나 좀 독립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네네. 우리 혜련 씨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네.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 전에 이제 과정을 보면 유나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었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몇 달 뒤에 갑자기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실례지만 유나가 몇 살이지? 23살. 23살이 됐지. 그리고 나서 제가 유나한테 왜 독립하려고 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뭐 하려고? 왜 그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걔가 그러면 입을 딱 닫는 것을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걔가 그렇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고 근데 이제 생각은 했지.
남편이랑 저랑 유나가 왜 그랬을까. 근데 걔의 이야기를 이렇게 추론해 보면 미국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 아이들은 고3 딱 끝나면 경제적인 거 모든 것을 다 부모한테서 독립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립한 집에는 왜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걔가 너무 이제 독립하기에 이렇게 좀 어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정리를 못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독립을 해서 사는 그 모습을 솔직히 보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가면 잔소리를 할 것 같고 내가 내 손으로 다 치울 것 같고 그 자리에 그렇게 놓은 것도 걔가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흐트러진 자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불편해질 것 같아서 아예 안 가봤어요. 딸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해서 서로 불편해질까 봐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시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은 같은 이유 때문에 나간다고 했을 때 뭐 아직은 아니야라든지 뭔가 반대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그래도 아직은 제 딸들이 너무 어려서 그런가 쿨하게 내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독립하기 전에는 집에 있을 때 더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자기 일 끝나면 밥 먹으면 방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뭐 딸을 하고 그 불편했던 뭐 그런 일화들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유나가 이렇게 유나하고 저하고 대중목욕탕을 다녔었어요. 그러면 유나는 그걸 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 어릴 때죠. 그러면은 이제 막 걔는 냉탕에 가서 수영을 하고 싶고, 나는 빨리 아줌마들이 들어가 있는 사우나에 들어가고 싶어. 난 뜨거운데 걔는 차가운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걔를 속이는 거야. 유나야 거기서 놀고 있으면 엄마 저 금방 들어갔다 올게. 땀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 있고 싶은 거야. 그럼 유나가 사우나 그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거야. 언제 나와?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유나하고 저하고의 그런 그런 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유나가 이렇게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유명했죠. 중3 때까지 전교 1등을 소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네. 근데 이제 얘가 고등학교를 이제 되게 좋은 데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2달 뒤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하겠다라는 이런 결정 같은 그런 거죠. 근데 부모가 어느 누가 그거를 찬성하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네. 근데 애가 워낙 신중한 애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데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나야 그만둬. 하지 마. 공부하지 마. 하고 그 아이의 짐을 다 이제 다 싸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얘가 이제 자기 방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는 이제 쿠킹 오일로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오게 다 창문을 이렇게 막은 거예요. 자기 방. 네네네. 그래서 쿠킹 오일 이렇게 그 왜 그 통 있잖아. 네. 맨 마지막 통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야. 그거 보니까 깜깜하게 아무것도 이제 빛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지. 그거 그수잖아요. 뭐 쿠킹 오일로 방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얘는 너무 쿨해. 암막 커튼이 비싸서. 암막 커튼이 비싸서 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이걸 그냥 했대는 거야. 이 너튜브를 찾아보니까 이걸로 하면 빛을 막을 수 있다. 근데 나는 그걸 엄청 크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근데 걔는 그렇죠. 예. 암막 커튼 엄마 몇십만 원인데 이거는 몇천 원이면 돼.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암막 커튼이 얼마인가 봤더니 정말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훨씬 싸게 그런 것들. 이혼을 하고 나서 여행을 갔어요. 우주랑 이제 아저씨랑 넷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쪽 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할 거 있었더니
엄마 왜 이혼했어? 좀 더 참으면 안 됐어? 하면서 그 여행 갔는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되게 저도 이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유나한테는 그랬죠. 유나야, 엄마는 오히려 너희가 더 크길 기다렸던 거야. 그래서 제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이제 통하지 않았죠. 네. 그게 유나가 언제 때죠? 그때가 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정도 될 때.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막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쿨하게 털고 이런데 얘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도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이게 한 뭐 5년짜리가 있고 막 10년짜리가 있고 5달짜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향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 거를 얘가 이게 저한테 툭 이야기할 때마다 그게 뭔데? 내가 왜?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유나에게 이렇게 뭐랄까 편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쯤에서 선배님 따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유나 양이 자, 이야기 두 모- 들어봐야지. 네, 두 모녀 사이에 어떤 입장 차이가 조금 존재하는지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올해 23살이 된 조혜련 씨 딸 김유나입니다. 진짜 벌써. 예전에 그 아이였을 때 방송 때보다 숙녀가 다 됐어. 지금은 조금 많이 괜찮아졌는데 어른들이 조금 나를 생각을 해주지 않는구나. 이혼을 했다는 게 알려지니까 기자분들도 와서 밑에 계시고 검색어에 엄마 이름이 올라가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어떤 애가 뭐 너네 엄마 이혼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잠깐 중국에 그때 가 계셨어가지고 그때 엄마랑 연락도 못하고 그냥 엄마가 올 때까지 그냥 한 1년 정도 기다렸었어. 되게 아무도 나를 조금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감정을 조금 많이 느꼈어요. 엄마랑 같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엄마를 보게 되고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너무 행복해서 공부가 그냥 술술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저한테 딱 말을 했었어요.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다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좀 충격이었던 게 왜 딸이 있는데 왜 외롭지?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엄마랑 같이 붙어있고 엄마랑 이렇게 일일이 다 나누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것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를 확신을 해버렸으니까 아이고. 엄마는 그냥 다른 존재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아니구나. 그쵸.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엄청 슬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갑작스럽게 이제 합치게 되니까 약간 혼란스러웠었는데, 그러니까 좋긴 한데 뭔가 묘하게 내가 단절되어가는 엄마에게서 뭔가 분리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계속 느꼈었어요. 가장 많이 느꼈을 때가 이제 엄마가 저한테 뭔가 혼내실 때 이제 엄마는 아저씨랑 엄마 같이 있으니까 2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엄마랑 아저씨랑 더 친하고 나랑 엄마랑 더 안 친하고 뭔가 좀 동등하지 않은 것 같다. 엄마만 편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느꼈어요.
우리 가족은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나만 이상한 것 같고 나만 뭔가 꽁해 있는 것 같고 그 그림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나만 이상한 그림인 것 같은 좀 그런 위화감을 좀 느꼈어요. 나만 바뀌면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뭔가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랬구나. 웬일이야. 어떡해. 처음 들어요, 이런 말. 너무 미안하다, 진짜. 그랬구나. 엄마를 너무 좋아했네. 유나의 마음을 잘 모르셨었군요. 네. 어떡해. 몰랐어요. 네, 네. 유나, 유나 지금 마음을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저런 얘기 저한테 안 했어요. 그랬구나. 지금 이제 유나의 인터뷰를 보면 네. 유나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원래 아이들이 자기가 부모한테 가장 소중한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옆에 있어도 우리 엄마는 나 하나로는 채워지지 않는구나. 우리 엄마는 내가 옆에 있어도 여전히 외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하지만 이제 혼자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받는 것에 대한 되게 갈급함?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인 아이는 우리로는 안 되는구나. 엄마는 우리 사랑으로는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저렇게 아프게 겪었는지 몰랐어요. 네. 이쯤에서는 우리 유나 양 좀 모셔서 자세한 이제 유나 양의 생각과 마음을 좀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김유나 고객님, 저희 상담실로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가씨가 다 됐네. 진짜. 대주차.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나야. 일단 자기소개를 좀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이 된 조혜련 씨 딸 김유나입니다. 이렇게 그 금쪽 상담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셨습니까? 원래 제가 이제 금쪽 상담소 계속 보면서 오은영 박사님 되게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섭외 요청이 왔다는 걸 듣고 내가 되게 나는 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딱 그 타이밍에 딱 이렇게 방송 섭외 요청이 와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모른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몰랐어요. 너무 그래갖고 이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유나 양이 인터뷰한 거 들으면서 좀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이 마음이 아프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 엄마가 외로워라는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유나 양 이야기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약간 슈퍼우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당연히 극복할 거고 외롭지 않을 거고 뭔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나 우주로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른들만의 뭔가 그런 아픔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뭔가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 없는 건가? 라는 거를 되게 뭔가 많이 느꼈어요. 아니, 그때 엄마 나 있잖아 나 우리로는 안 돼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린 나이니까 투정식으로도 한번 표현해 법다 한데
근데 저는 뭔가 이상하게 마음을 얘기를 하면 되게 좀 심각한 분위기가 되거나 너무 진지해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평화가 뭔가 깨지고 뭔가 불편한 그 이제 우리 다 잊고 지내자고 한 그 얘기들이 뭔가 나올 것 같다는 게 그냥 겉으로라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잘 지내고 싶다라는 뭔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혼하시기 전에는 네. 엄마한테 이렇게 조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그때는 편했었어요? 네, 되게 그냥 좀 저의 날 것의 마음을 그냥 막 얘기를 해도 뭔가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뭐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냥 그거에 대한 막 두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이제 엄마가 잠깐 중국으로 이제 가셨었는데 그때 되게 엄청나게 많은 감정을 느끼고 되게 많이 외롭고 악몽도 많이 꾸고 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뭔가 마음속에서는 되게 그냥 완전히 이 세상에 조금 내가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곳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감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약간 조금 포기해버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지만 그 당시에 네. 유나 씨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네. 가장 힘들었을 때 엄마가 안 계셨군요, 옆에. 네. 그때가 은하 씨 몇 살 때쯤에? 그때 이제 12살 때. 너무 어리. 막 사춘기 시작되려고 하는. 네. 제가 그래도 막 그 전에는 많이 울거나 뭐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엄마는 잘 모르는 얘기긴 한데 밤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맨날 울었거든요. 근데 살면서 그렇게까지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막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방에 가가지고 뭐 지식인에다가 부모님이 이혼을 안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 방법을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뭔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게 있구나라는 걸 엄청나게 딱 느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 잘못이 아닌데 뭔가 엄청나게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되게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 유나 씨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검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굉장히 똘똘하고 네. 그리고 내면에 심리적 자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원으로 버틴 거지. 사실은 주변의 어떤 위로와 지지와 네. 도움과 조언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나이에 네. 그 도움을 받았던 게 아니라 본인의 내적 자원을 가지고 그걸 버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 아직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구멍 내지는 서운함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유나 씨한테 직접 물어보는데요. 왜 독립하려고 하셨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좋아하는데 같이 있으면서 부딪히는 부분이나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나중에 더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제 성인도 됐고 하니까 좀 거리를 갖고 그 거리에서 좀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전곡을 찔러보자면 네. 엄마랑 한 집에서 지내는 게 좀 불편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 그게 지속이 되면 사이가 더 나빠질까 봐. 더 나빠지기 전에 조금 안전하게 좀 서로 네. 좀 거리를 두면서 평화를 좀 유지해보자. 마음의 평화를.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내가 여쭤볼게요. 엄마랑 한 집에 지내면서 뭐가 불편했습니까? 그냥 조금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는 좀 직설적으로 뭔가 딱 얘기를 하는 편이고 저는 그거를 엄마가 얘기했을 땐 작은 거여도 되게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쌓이고 쌓이잖아요. 계속 그런 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리를 조금 잘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 시기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좀 많이 지치고 했어서 조금 이제 쉬고 싶고 조금 약간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엄마는 항상 이제 늦게 오시니까 그걸 보면 되게 왜 이렇게 안 치우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엄마랑 이제 아저씨랑 같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을 때 엄마가 그렇게 뭔가 얘기하는 게 되게 날카롭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만 얘기하면 엄마는 옳은 행동을 한 거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런 죄책감이랑 저 자신에 대한 뭔가 불편한 감정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네. 그런 어떤 엄마가 좀 약간 뭐라 하는 거, 네. 좀 싫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아저씨가 옆에 계시는 게 더 좀 힘들었어요. 네. 뭔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엄마랑 저랑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모든 모녀지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뭔가 100%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모든 세월을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아저씨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저씨가 좋은 분이지만 네. 유나 씨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저씨가 3분의 1의 포지션으로 들어와 있는 게 싫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엄마랑 둘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 세 명이 3분의 1씩의 이러한 포지션이 싫은 거군요. 저는 뭔가 이게 이런 마음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요. 그 3분의 1이 아빠면 괜찮아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혜련 씨는 지금 이 유나가 얘기한 걸 쭉 들으셨는데 좀 어떠세요? 유나의 마음을 좀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좀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진짜 많이 힘들어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한편으로는 딸을 너무도 믿었던 것 같아요. 얘는 괜찮을 거야. 얘는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스스로 내가 믿어버린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얘한테 강요한 건 아닌가. 그리고 엄마가 지금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지만 아빠에 대한 마음도 있는 거고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유나에게는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